몬테소리 교육 중에서도 교구 활동을 할 때 싫어해요. 또는 이탈해요. 또는 선생님이 올 때마다 진짜 울거나 진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선생님이 오면 막 울어버려요. 또는 활동하는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유턴해버려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며, 그럼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원래부터 그래. 우리 아이는 원래 좀 몬테소리 교구랑 맞지 않는 아이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뭐를 하라고 했죠?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설명드렸던 관찰을 기반해서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일단은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 원인을 파악하는 이 과정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아이가 몬테소리 교육 환경에서 교구를 다룰 때 부모가 개입이 많거나 지시형이거나 많이 수정해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특히 24개월, 3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선 정말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아가 생기면서 선택과 집중을 스스로 해보고 싶으나 부모는 자꾸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지시적이게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아이가 22개월인데 분홍탑을 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보통 35개월, 30개월 이쯤부터 진짜 분홍탑을 다룰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전에 그 친구가 다룰 수 없지만 우리 어른들이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한테 달릴 수 있어 라고 해서 달리게 했더니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하는 과정을 했을 때 부모는 그걸 자꾸 정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의 패턴이 고착화가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분홍탑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쌓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분홍탑이나 이런 교구들을 가져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원기동아 밥 먹자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변칙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유아기에 아이가 그걸 할 수 없는 수준의 시기 때 그거를 자꾸 줬기 때문에 아이가 변칙적인 과정으로 변동되고, 그것을 부모는 기다리지 않고 계속 수정해 주거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나 이제 이거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졌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부터 부모가 자꾸 그거를 시키려고 하거나 원치 않지만 원하게 하려고 한다 보면 아이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환경 중에 아이가 싫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진짜 제가 상담을 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이 몬테소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 원인은 이 몬테소리 교육을 가정에서 실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방문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결정한 활동을 대체적으로 아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그 흥미점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 타인이 선택해 준 것들을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 방향대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는 자기만의 방법이나 활동을 해보고 싶지만 그 몬테소리 활동 내에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개입을 통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시간의 감옥에 가도 그 감옥 내에서 시간 활동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행시키려고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됐던 친구들은 아이가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힘들어 라는 것을 짜증이나 또는 싫어함으로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 아이는 원래부터 그래, 또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섞어서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손흥민 선수처럼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너무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이한테 축구 외에 발레도 시키고 배드민턴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보통 우리 어른들은
단순히 몬테소리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거의 80% 이상은 발도르프나 프레벨 교육 같은 놀이 형태와 접목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접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냐면, 인간은 적응해 나가요. 뭐 시대에 적응도 하고요. 삶에 대한 적응 과정을 내가 태어난 지점에서 그대로 흡수된 상태로 커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인으로서 컸기 때문에 미국 음식을 좋아하겠죠. 그건 당연한 패턴이에요.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면 한식을 당연히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적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변칙적인 활동이 많이 있고 선택과 집중이 아닌 변화적인 과정을 처음에 많이 경험하는 놀잇감들을 위주로 많이 가지고 놀았던 친구가, 또는 역할놀이를 많이 했던 친구, 변칙적이게 자기가 살아있지 않은데 살아있다고 믿는, 그리고 나는 닭이 될 수 있어, 나는 우주인이 될 거야, 이런 변칙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들이 몬테소리 교구를 다룬다면 그 과정에서 아이는 그것을 자꾸 변화적이게 만들고 싶거나 표현해보고 싶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만든 것은 내가 환경에 유아기 때 아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그 환경에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활동에 적응된 아이를 자꾸 몬테소리 교육 활동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특정 다른 교육과 이 몬테소리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아이들은 다 잘 적응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발도르프나 프레벨도 공부하고 몬테소리 교육을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선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ENFP인 사람한테 ISTJ가 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이게 완전히 두 개의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패턴도 다르고요, 접근 방법도 달라요. 근데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이가 이런 변화적이게 놀이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몬테소리 활동에 한 가지 초점이 맞춰지는 활동을 하게 되면 되게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범주가 더 넓은 놀이 영역으로 더 적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발도르프나 프레벨처럼 변화적인, 즉 역할놀이나 상상놀이나 패턴을 변화적이게 바꾸는 활동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몬테소리 활동과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다루자 라고 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몬테소리 교육을, 이거를 아이한테 개입을 시키거나 자꾸 적응을 시키게 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몬테소리 교육과 잘 맞는 걸까요? 우리 아이는 몬테소리 교육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발도르프 교육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이가 당근과 양파를 안 먹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당근과 양파를 어떻게 해서든 볶아서 먹이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이한테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당근과 양파를 아이가 안 먹게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모든 패턴에서 적응되기 마련이에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이 구성을 했던 이 교육법은요, 모든 인간이면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건 누구냐면 부모예요. 이 엄마나 아빠가 이 교육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아, 근데 난 이게 좋다던데? 아,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영어 교육이 되게 중요하던데? 미디어 교육이 되게 중요하던데? 플래시 교육이 되게 중요하던데? 라는 것을 계속 혼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에 계속 적응되고 노출되다 보니 아이가 변화적인 것에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럼 어떻게 아이가 몬테소리 교육으로 다시 이끌림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일단 관찰해야 되고요.
관찰을 했다면 그 관찰한 걸 바탕으로 아이 환경에 그 도구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해서 스스로 한 가지 활동을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완성되는 단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불필요한 몬테소리 교육과 관련 없는 것들은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배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가 얼마만큼 그 환경에서 어떤 것에 적응됐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6세예요. 그러면 사실 몬테소리 교육으로 적응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때는 일단 우리 아이가 6세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적응된 거에서 교육을 찾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만 3세예요. 아니 만 2.5세예요. 그 정도 되었으면 아이가 특정 예를 들어 발도르프나 프레벨이나 이런 놀이교육에 적용이 된 역할놀이나 변칙적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저기서 설거지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자동차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활동을 연계해서 몬테소리 활동으로 연계를 해서 만들었을 때 아이가 얼마만큼 관찰했을 때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것도 좀 보셔서 준비하는 섹션을 넓혀보고 확장하면서 점점 아이가 그 흥미를 이끌어서 그걸 좋아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계단처럼 만드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상공 15m 수준으로 갑자기 너무 높은 단계로 갑자기 다 정리해버리고 다 바꿔버리고 아이가 적응되지 않게끔 슬슬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선해버린다면 연령이 차면 찰수록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 아주 어린 시기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했던 패턴이 그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조금씩 적응하는 단계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은 어떤 아이든 누구든 다 적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발도르프 교육이나 이제 프레벨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집에서. 근데 몬테소리 선생님이 왔는데 몬테소리 교육도 되게 잘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되게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왔을 때 누군가 나보다 권위적이거나 또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진정으로 이 분홍탑을 만지고 싶어서 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른이 또는 내가 높은 위치에 또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그것을 아이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아이의 패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몬테소리 교육은 인간의 그러니까 마치 기계에 기름칠을 해서 또는 오일을 넣어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계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확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섞는 일들을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몬테소리 교구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불필요한 소리를 내서 이것 봐 이러면서 아이에게 그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어떻게 만지는지 천천히 내려놓고 활동을 보여주시고 그런 활동을 보여주실 때도 최대한 말을 아끼시고 천천히 보여주실 때 말도 적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아이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걸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갑자기 이것 봐 하면서 아이에게 흥미를 자꾸 유도해서 이걸 보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내가 이걸 들었을 때 아이가 이걸 보는지 안 보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아이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이가 다른 데를 보다가 갑자기 이걸 보면 아이가 이거에 흥미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흥미가 생겼다면 내 말에 집중하거나 내 몸짓과 손짓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게 조심히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이가 이 도구에 흥미가 있고 매력이 생겨서 이끌리는 과정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는 몬테소리 교구를 싫어해. 우리 아이는 몬테소리 교육과 맞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